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무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한다 보면 인터넷의 유선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도 있고 또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그쵸? 노트북을 가지고 무선에서 하는 전자상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무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시스템에 대해서 무선 시스템을 이렇게 결합한 개념, 그런 것들을 우리 무선 전자상거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무선 전자상거래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편제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지난 단원에 여러분들이 무선에서 우리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무선 지불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 단원에서 우리 무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각종 보안, 그렇죠? 무선 플랫폼에 대해서, 그렇죠?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자상거래의 응용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기술과 기법 또는 보안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고려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쵸?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좀 단순화시키고 또 표준화시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응용하는 그 보안에 대해서 이번 주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쵸? 이 전자상거래 표준화에 관련된 그 보안 사항들, 그거에 대한 관련된 것들, 우리, 그쵸?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XML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분산 웹 기술,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의 웹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웹에 관련된 서비스 기술,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그쵸? 이런 것들, EBXML이나 웹 서비스 같은 것의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은 XML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XML로 주고받거나 하는 이 데이터 형식을 어떻게, 그쵸?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 XML 보안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면, 우리 전자상거래면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쵸?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쵸?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번 주차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번 주차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본 과목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의 목적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개설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우리 EBXML이라든가 웹 서비스, XML, 디지털 저작권 관리, 이런 것들은 책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각각을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광범위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으니까 개념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 보안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치 전자상거래 보안 기술을 같이 공부하는, 응용 보안을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관련 책이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뒤져서 조금 보충해서 그치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이제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씩 먼저 EBXML에 대해서 EBXML이 무엇인지 그걸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EBXML이라고 하는 것은 EBXML은 요거 EB라고 하는 건 이제 소문자로 대부분 쓰고요. 이렇게 EB 그래서 이 소문자로 쓴 이 소문자는 뭐냐면 이건 엘렉트로닉 그쵸? 엘렉트로닉 B는 비즈니스의 약자겠죠? 그쵸? 엘렉트로닉 전자 사업 그치? 전자 상거래 전자 사업을 하기 위한 XML 그래서 그쵸? 우리 EBXML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요 XML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XML보다 우리 많이 들은 것이 HTML이라는 걸 많이 들으신 거죠. 그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인터넷의 웹 문서를 그쵸? 웹 문서를 인터넷에 있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죠. 웹 문서 그쵸?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그치? 인터넷에서 그치? 해석되고 처리될 수 있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한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마크업 랭귀지죠. 그쵸? 우리가 마크업 랭귀지 태그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 XML은 여기 XM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XML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여기 HTML의 마크업 랭귀지와 마크업 랭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치? 어떤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언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익스텐시블 확장 그쵸? 익스텐시블 마크업 그쵸? 랭귀지의 약자예요. 그쵸? 자, 우리 여러분들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그쵸? 교환되는 문서, 웹 문서, 그쵸? 웹 서비스의 웹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 H1 이게 태그 H1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쓰고 /H1 그러면 이 H1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실행되기 위한 이거는 약속된 태그명이었었어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가 큰 글씨로 보이죠. 이렇게. 제목 글씨로 보는 헤더 타이틀을 보는 거잖아. 이와 같이 약속된 태그가 있잖아요. 이거 태그가. 그치? 그런데 우리 이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XML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웹 문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데이터, 그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이에요. 데이터 형식. 인터넷에서, 그쵸? 인터넷에 유통되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이에요. 그치? 저거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포맷이지만 Extensible Markup Language는 XML이라는 건 데이터를 그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예요. 데이터 표현 언어. 그래서 먼저 우리 EBXML을 살펴보기 전에 XML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것은 웹상에서 인터넷 웹상에서 구조된 문서를 데이터가 포함된
구조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언어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그치? 웹상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교환, 익스체인지,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XML이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문서를 교환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와 서버 사이에, 그쵸? 어떤 문서나 데이터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걸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한 표준, 그걸 갖다 우리는 XML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형식화된 포맷을, 형식화된 문서를 갖다가 국제적으로, 그쵸? 국제적으로 주고받으려면 여러분들 아래 한글, 그쵸? 아래 한글로 작성된 문서를, 그쵸?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내주면 미국 사람들이 그 아래 한글 문서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영어로 거기다 썼다 그래도 미국 사람은 이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걸 읽을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 MS 워드를 작성한 거를 가지고 미국 사람의 MS 워드를 작성한 거 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치? 한국 사람이 이 MS 워드를 모르거나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 MS 워드에 프로그램이 깔렸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이메일로 보낸 MS 워드로 작성된 웹 문서를 우리는 못 보겠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 엑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문서 있잖아. 문서를 국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 표준 문서가 뭐예요? 표준 문서. 물론 이걸 누가 표준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문서를 미국 사람한테 보내줬을 때 미국 사람이 그 문서를 쉽게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나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준이 뭡니까? 그쵸? 그걸 갖다 우리는 PDF라고 하잖아요. PDF. 그쵸? 국제적으로 문서를 서로 교환할 때, 그치? 모든 나라에서 작성한 문서를 서로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그 문서의 형식을 대부분 PDF로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PDF로 그냥 한글이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PDF로 전환해서 미국 사람한테 보내면 미국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PDF 파일하면 나는 PDF 파일도 읽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형식화된 문서를 교환하는 표준은 PDF예요. PDF. 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나 문서를 교환할 때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PDF를 갖다 인터넷에서 표현한 인터넷 PDF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인터넷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를, 그쵸? 전자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그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이 바로 XML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XML은 메타 태그 언어로 되어 있어요. 메타 태그. 여러분들이 메타 태그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는 지금 책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치? 작다, 크다로 둘러싼 이걸 갖다 우리 태그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메타 태그다 그래. 데이터를 표현하는 태그.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붙여, 이름. 다른 것의 이름인 태그. 이걸 갖다 메타 태그라 그래. 아시겠어요? 여기 타이틀,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 다 메타 태그죠. 그죠? 이 태그로 둘러싼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데이터, 컨텐트들이죠. 이거 아시겠어요? 컨텐트, 데이터, 컨텐트들이죠. 그쵸? 요거 북도 태그죠. 요거를 갖다 우리는 속성이라고 그러고, 그쵸? 이와 같이 메타 태그 언어로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그쵸? 문서를 표현하는 기술을 갖다 우리는 XML이다.
다양한 데이터의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이 XML은 여러 장치, 여러 기구, 여러 그쵸? 소프트웨어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거 있잖아. 이걸 어디든지 환경 설정 파일을 갖다가 조정하고 읽을 수 있게끔 XML 형식으로 많이 제공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봐서 이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겠지만, 따라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기술하는 셀프 디스크립션 데이터 언어예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데이터 언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실제적인 XML 데이터를, 그치? 이거는 계층적 추리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북스 밑에 여기 북스 이렇게 끝나잖아. 우리 HTML 태그하고 비슷해.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의 엘리멘트라고 그래요. 엘리멘트. 그 엘리멘트 속에 두 개의 또 엘리멘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북 해갖고 또 타이틀, 프라이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북스 밑에, 북 밑에 타이틀과 프라이스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엘리멘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리멘트를 갖다 우리 표시를 해보면 이게 북스 밑에 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쵸? 속성 ISBN의 1, ISBN의 2. 그쵸? 그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그쵸? 넘버 이런 뜻이죠. ISBN. 책마다 이렇게 ISBN이 있죠. 그 밑에 타이틀 프라이스, 할인율. 그쵸? 그 다음에 타이틀 프라이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얘를 갖다가 표시하면 이와 같이 추리 구조로. 이거 거꾸로 놓으면 이게 뿌리고, 거꾸로 놓으면 이건, 그쵸? 줄기고, 그쵸? 이거 노드고, 그쵸? 노드고, 이거는 엣지고. 그쵸? 이와 같이 나무 구조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구조로 돼 있으니까 교환하기 좋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요만한 데이터만 인터넷으로, 그쵸? 보내줄 수도 있는 거야. 또 다른 사이트로 요만한 데이터를 요 가지를 요만큼 잘라버리면 요거만 나오겠지. 요렇게만 나오겠죠? 얘가 루트가 되는 거고, 이제 북이.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의 값만. 이렇게. 그쵸? 교환할 수 있어. 얘도 다른 데로 보내주고, 그쵸? 보내서 교환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온 거는 여기다가 또 엣지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치? 이걸 갖다 우리는 XML이다 그래. XML.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 XML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XM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XML을 저장했다가, 그쵸? XML을 저장했다가 이와 같이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어떤 XML로 되어 있는 데이터나 문서 형식을 가지고 책도 만들 수 있고, 또 전화기에 어떤 이북도 만들 수 있고, 아시겠어요? 자동차에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데이터도 될 수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에 전자상거래하기 위한 EB XML도 있죠. 그쵸? 그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나 PDA, 태블릿 PC 같은 데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그쵸?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바일 HTML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쪽에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얘는 쪽에 보면 내용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XML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ML은 여러 형태의, 그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통합, 그쵸?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표현과 문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XML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 XML을 가지고, 그쵸? XML 스타일 시트 랭귀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변환시키면 XML 데이터를 요런 형식으로, 요 문서로 HTML 형식으로 변환시키면 여러분들 이거를 웹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어. 요 HTML에 있는 데이터나 문서를. 아시겠어요?
요걸 갖다 우리 XXL, 그쵸? XML, 그쵸? XML 스타일 시트 랭귀지를 가지고 이걸 변환해서 WML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를 스마트폰에서 XML이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좀 말씀드릴게요. 그쵸? 스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컴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약자를 정자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찾아서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전화기 같은 데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계음 들리는 전화기 있잖아. 여러분들 어디 콜센터 같은 전화하면 직접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쵸? 기계 형식으로 내용이 전화로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XML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내용들이 XML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X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응답 데이터들이 기계음으로 변환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스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쉐어러블, 공유, 컨텐츠, 오브젝트, 레퍼런스 모델이거든요. 여기다 쓰려면 오래 걸리니까 쉐어러블 여러분 찾아보세요. 컨텐츠, 오브젝트, 레퍼런스 모델. 여러분들 인강 듣잖아. 인강 듣지 않습니까? 그 인강을 들으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강을 들으려면 그 내용도 있어야 되고, 동영상도 있어야 되고, 보이스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그 인강을 듣는 사람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통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다른 환경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서버에서 표준화된 형태의 인강, 그쵸?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면 이 스콤이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쵸? 표현시켜서 보내주는 거야. 그 안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인강하는, 그쵸? 동영상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보이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풀어보면 XML 형식으로, 이는 형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XML이다. 여러분들 XML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EBXML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우리 데이터를, 그쵸? 표현하거나 구조화된, 형식화된, 여기 보세요. 형식화된 DT드라고 그러거든요. 형식화된 또는 XML 스키마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 XML 스키마요. 그쵸? 이 XML 문서를 형식화시켜주는 단위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이다. HTML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요? 테이블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표현하잖아. 이 테이블에 표현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이 테이블 자체를 인터넷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DBMS에 의해서 쿼리 형식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데이터, 테이블 속에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바로 인터넷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이 테이블을 보내줄 수는 없지. 근데 XML은 다른 컴퓨터 서버에다 이 XML 문서 자체를 바로 그냥 전송해 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런 것 같다 우리는 SOAP이라고 이제 뒤에서 소개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뒤에서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라고 해서, 그쵸? XML 데이터 자체를 다른 서버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 아시겠어요? 이제.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이제 우리 XML이야. Extensible Macro Language. 아시겠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이거 북스 HTML, XML이라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 이게 마치 이렇게 메모장, 텍스트 파일 같이 이렇게 작성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작성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이런 형식을 해. 봐봐. 그치? XML 버전 1.0. 그치? 이렇게 쭉 돼 있어. 얘네들. 어? 그치? 이렇게. 일단 요거 한번 지워보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여기 엘리멘트들이 쭉 있잖아요. 이거 북수 아까 설명드린 거야. 그래 저장하고 저장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북수 XML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돼. 이거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이게 뭐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 데이터만 보이는 거야. 데이터만 내가 본 거야, 브라우저로. 아시겠어요? 데이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웹 브라우저에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그쵸, 여기. 요렇게, 그쵸. XX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XXL. 그래서 북수 XXL. 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쵸, 인터넷 브라우저에다 보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포함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북수 XXL이 있죠. XML 스타일 시트 랭귀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요 내용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테이블 태그 있는 것들이 있잖아. 이렇게 만들으셔서 여기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XML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 내용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쵸, 웹 브라우저에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쵸? 우리 이렇게 만든 XML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에다 표현한 거죠. 그쵸? 이렇게 만든 XML을 XXL을 가지고, 그쵸? 익스텐시블 마크업 랭귀지, 스타일 시트 랭귀지를 가지고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다가 요 데이터 200, 그치? XML이라고 하는 거는 200, 뭐 할인율 안 찍은 거야. 자바는, 그치? 1500, 가격 1500 이런 식으로 여기 HTML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XML이야. 아시겠어요? 그치? 하나의 XML을 만들어 놓고 모든 기기나, 그쵸? 모든 정보 시스템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쵸? 표준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표현 및 교환 형식. 그걸 갖다 우리 XML이다. 되셨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XML이라는 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치? 표준적인 데이터 표현 및 교환을 위한 포맷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EBXML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EBXML의 뭔지 한번 개념을 살펴볼게요. 기업 간 상호 전자상거래를 기업 간 우리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고객과 기업이 있겠죠.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있겠지. 고객이 있겠지.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고객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이렇게 우리 G마켓이나, 그치? 여러분들 G마켓이나, 그쵸? 그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물건 사서 내가 뭐 쓰기 위해서 물건 사잖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비즈니스 투 고객을 갖다 커스터머로 해서 B2C라고 그러죠. B2C 전자상거래.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거나 우리 기업과, 그쵸?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도 있을 수 있죠. 기업과 기업 간에. 이걸 갖다 우리는 기업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서 B2B라고 그러죠. 또 어디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도 있죠. 정부 사이에, 그쵸? 이걸 갖다가 B2G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쵸? B2C가 있고 B2B가 있고 B2G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EBXML은 B2C가 아니라 B2B야. 여러분들 B2C 시장이 클까요? B2B 시장이 클까요? B2B 시장이 더 크죠. 큰 액수, 큰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는 뭐냐면, 그쵸?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중간 도매상이 물건을 대량으로 이렇게, 그쵸? 거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기업 간 거래에서, 그치? 기업 간 거래, 기업 간의, 그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야. 우리 B2C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고객은 여러분들 집에 갖고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의 표준화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업 간의 거래를 하면 이 기업에 있는 각종의 서버라든가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기업 간의 물건을 그 거래를 하려면 우리 이제 전자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치? 거래 정보가 나 지불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하려면 여러 기업들이 하려면 그 기업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쵸? 주문이라든가 지불 정보라든가 그쵸? 거래 정보가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 거래 정보의 표준화가. 그쵸?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잖아. 막무가내로 하면 서로 못 알아듣겠죠. 거래 정보를 서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표준화하려면 어떻게 돼? 서로 약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 나와 거래를 하려면 이러이런 형식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해서 약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갖다 우리는 EBXML이다 그래. 옛날에는요, EBXML이 나오게 되는 EDI라는 게 나왔어. EDI.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전자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이 있었어. 표준 포맷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팩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야. 뭐 콤마들 찍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XML 형식으로 모든 기기나 모든 정보기기나 모든 그저 기계에서 디바이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언어 표현 방식이 XML이라고 그랬잖아. 이 XML 형식으로 기업 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XML 기반의 그쵸?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야.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아직 안 되고 있죠. 자,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환 표준을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거. 우리가 기업 간 A 기업과 B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거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물건을 주문하고 주문된 내용을 확인하고 뭐 이런 물건 주문서를 받아야 되고 그쵸? 물건 주문서를 교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주문서를 교환하려면 어느 형식으로 우리도 주문을 교환하려면 우리 양식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잖아. 그런 양식을 있는 포맷과 있는 것 같이 서로 다른 기업 간에 서로 주문서라든가 거래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정해진 형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상거래 데이터 교환 표준을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표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EBXML이라는 거야.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아시겠어요? 점점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안 배웠기 때문에 XML도 이거 한 책이 엄청 두꺼워. 여러분들 서점 가보시면 XML 책 보시면 엄청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 그거 2학기 내내 3학기에 걸쳐서 해도 다 부족하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지? 따라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단시간에 한다는 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치? EBXML은 어디서 만드냐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 오아시스라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Organization for the Advanced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 구조적인 그치? 정보 표준의 그치? 어드밴스드 그치? 그 확장된 조직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ECFACT라고 하는 유엔의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유엔에서 만든 거야. 유엔에서 만들어야지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유엔의 산하기관이 뭐가 있냐면 유엔의 산하기관이 뭐냐면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하려고 했나 봐. 유럽경제위원회라고 하는 UNECE라고 하는 산하의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 그쵸?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가 CEFACT라고 하는 UN 산하의 기구가 있어. 전자거래 및 무역을 촉진하는, 전자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그 산하가 있어. 여기서 만든 게 바로
EBXML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UN 산하니까 여러 회사들의 기업이 주도하여서 UN이 주도한 거야. 기업의 규모나 지역의 위치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약속, 규약, 이걸 갖다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 프로토콜, 규약, 약속, 프로토콜 아시겠어요? 그쵸? 옛날에 이제 이거 EBXML 이전에는 EDI CALS라는 게 있었어요. EDI CALS. 이것이 여러분들 회사들 사이에 거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표준, 그쵸? 표준 데이터 형식이 있었어요. EDI CALS. 여러분들 뭐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좀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것도 네이버 같이 찾아볼 건데, 그치? 나랑 같이 면대면 교육을 하면 이런 것들 다 뭔지 찾아서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멈추고 이거 찾아보세요. EDI가 뭔지, 엘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CALS가 뭔지, 그쵸?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치? 여러분, 원자재를 주문해서, 그치?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하는 것까지 총망라한, 그쵸? 미국에 있는 시스템 이름이 CALS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UN 산하에서 여기에다가 EBXML이라는 모든 회사들이, 그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거래 정보의 데이터 형식들은 여기에다가 등록하고 하라라고 돼 있어. 표준 포맷으로 등록해 놓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A라는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그치? 전자상거래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B라는 회사는 그걸 모르겠죠. 그 사이트를. B라는 회사가 거래 정보를 주려면 표준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지네들 마음대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회사가, 그치? 여기다가 다른 회사들하고 A라고 B라고 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한 상세 목록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 하는 방법, 시나리오와 비즈니스에 관련된 각종 프로파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어디서 EBXML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B라고 하는 회사도 여기다 등록이 돼 있겠죠. 그 정보도 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 B라고 하는 회사의 정보, 이런 것들이 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A라고 하는 회사 거도 등록돼 있고, 각종의, 그치?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모든 회사들이 여기다가 자기 그 회사가 뭐고, 어떻게 자기 회사는 어떤 거래 정보를 할 거지, 이런 것이 XML 형식으로 그 데이터가 다 저장돼 있어요. 모든 국가의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여기에 다 등록돼 있어. 엄청 크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여기 다 등록해 놨어야지 돼. 그래야만이, 그치? 그래서 여기 등록된 거를 봐서 자기 거를, 그치?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등록된 건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요청 정보를 가져와.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치?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전자상거래 로컬 시스템을 구축을 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A 회사의 로컬 시스템을 구축한 A 회사의 프로파일과 여기가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치? 시나리오와 프로파일들이나 데이터들을 EBXML에다가 저장을 해. 표준안을 가져다가 구축을 해놓고, 구축한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놔. 됐죠? 그리고 나서 그쵸? A 회사와 B 회사가 이제, 그쵸?
거래를 하려고 그래. 무슨 거래? B2B 회사 대 회사 거래하려고 그래. 그럼 비즈니스를 합의 준수할 거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야 되겠지. 어디 있냐면 나하고 거래를 하려면 EBXML에 있습니다. 나에 관련된 정보를 그렇게 얘기를 어그리먼트를 해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비즈니스 합의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 B라고 하는 회사는 A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요 로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시스템에 대한 그쵸? 회사의 프로파일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A 회사에 맞는 여기 등록되어 있으니까 A 회사에 맞는 형식으로 그쵸? 만들겠지. 요청을 하면 A 회사의 시나리오와 프로파일을 여러분들 여기다 다운로드 받고 EBXML 호환 시스템에다 다운받고 그런 형식대로 A 회사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면 되겠지.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다른 데서 내가 가져다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A와 B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A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여기 EBXML의 표준 포맷을 가져다가 그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상세한 내용을 다시 EBXML에 등록을 하면 B 회사가 A 회사와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B 회사에서 A 회사에 있는 만들어진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그쵸? 시나리오와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A 회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거래 형식에 맞도록 전자상거래를 하면 되겠죠. 쉽죠? 이와 같이 각종 회사들끼리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관련된 정보를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시나리오라든가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걸 갖다 우리는 EBXML이다. 어디서 만들었다? 오아시스 UN에 있는 오아시스 그치? CEFACT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치? UN 산하의 전자거래 및 무역촉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에 갖고 있겠지.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그치? XML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겠죠. 이 데이터를 어디서? UN 산하에서 CEFACT라고 하는 데서 저걸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저거를 전자상거래 하려면 EBXML을 뒤져다가 하셔야 되겠지.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반도체를 팔거나 그치? 현대에서 자동차를 국제적으로 팔거나 그치? 스마트폰을 국제적으로 팔거나 LG에서 스마트폰을 국제적으로 팔거나 하려면 전부 다 EBXML에서 있는 그치? 그런 형식적으로 로컬을 만들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LG나 이런 데서 우리 회사의 그치? 전자상거래를 하는 형식과 시나리오와 프로파일이 여기에 다 등록되어 있겠지. 그럼 다른 회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주문을 하려면 EBXML에 가서 삼성전자에 관련 프로파일과 주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주문서에 관련된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주문을 하면 되겠지. 되셨어요?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첫 시간은 이 배경 설명을 하려고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처음 배우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여기 잠깐 여기까지 했다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